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산술기하 평균 이제 응용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자, 일단 산술기하 뭡니까? A가 A랑 B랑 0보다 클 때만 쓸 수 있고요. 자, 산술 평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합의 평균이죠. 기하 평균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루트 AB. 근데 이 루트 AB가 어디서 나왔어? 여기는 소법칙이죠. 소법칙에서 이게 X고 이게 Y일 때 이게 H면 H의 제곱이 XY고 여기서 H가 루트 XY 해서 이게 기하 평균이죠. 고배 평균. 그래서 제가 생산량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산술 평균이 항상 큰데 딱 한 번 0이 되는 게 A랑 B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런데 여기는 산술기하 평균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크게 세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는 2차식의 최대 최소, 두 번째가 산술기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원을 배우시면 미분을 통해서 3차식이랑 4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그렇게 최대 최소 구하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세 번째는 미분하고 적분할 때 미분을 통해서 3차식의 최대 최소, 4차식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걸 배워요. 그렇게 가는데, 자, 산술기하 평균에서 식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일단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전개를 해서 푸는 겁니다. 이 식을 전개를 하고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를 뭐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자, 전개하시면 A, B 얘랑 곱하면 플러스 4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1 얘네들이 곱하면 A, B분의 4 이렇게 되죠. 전개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A, B 더하기 A, B분의 4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역수의 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역수의 합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여기 있는 1과 4는 더하면 5죠. 그러면 5라고 하는 수는 고정되어 있는 수고 하얀색은 바뀔 수 있는 수인데 자 얘를 자 아까 배웠던 산술기하 변형식을 더 많이 쓰죠. 이렇게 산술기하 변형식 양변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산술기하 변형식을 앞으로 제가 주로 쓸 건데 역수의 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A랑 B를 곱했을 때 숫자만 남는 모양을 말하는 거야. 숫자만 남는 모양을 말하는 거니까 2 곱하기 루트 AB 곱하기 AB분의 4 플러스 5가 되고 이거 두 개 지워지죠. 그지? 그러면 자 얘는 계산을 하시면 2 곱하기 2니까 4고 4 더하기 5니까 9죠. 그지?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은 9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각각 산술기하를 적용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 보세요. A 플러스 B분의 1이 있고 B 곱하기 A분의 4가 있는데 자 봐봐. 여기서 요 하얀색 두 개 이게 대문자 A고 대문자 B예요. 여기서 그러면 얘는 자 2 곱하기 루트 B분의 A가 되죠. 이 자리가 그 다음에 곱하기 노란색은 2 곱하기 루트 A분의 4B가 되죠. 그지?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루트 B분의 A 곱하기 A분의 4B가 돼서 지워져서 오이씨 이때는 8이 나와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이쪽이 정답이고요. 이쪽은 오답이에요. 이제 오답이야. 근데 왜 이게 오답이냐면 자 여기는 산술기하에서
이 등호 성립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등호 성립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하얀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하얀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A가 B분의 1이고요. 노란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해보면 A 곱하기 B는 1인데 얘는 A 곱하기 B가 4예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오케이? 이렇게 풀면 안 돼. 웬만하면 반드시 전개해서 푸셔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자 지금 여기서 각각 산술기하를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에요. A 더하기 가만히 있어보자. 정석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분의 4하고 B 더하기 A분의 4일 때는 이때는 지금 등호 성립 조건이 AB는 4고 이쪽도 AB는 4죠.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이랑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을 때는 각각 해서 풀어도 돼요. 이때는. 근데 왜 그걸 알려주냐면은 이런 거야. B분의 A. 맞습니다. 이거 문제를 못 만들겠네. 어디에 있을까?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 있는지. 그렇지. 여기 있구만. 자, 예를 들어서 셀에 있는데 B분의 A하고 C분의 B가 똑같고 이거랑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 이거랑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 때는 전개를 하는 게 더 복잡하죠. 이거를 전개하면 더 복잡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기본 가정은 A랑 B랑 C랑 0보다 큰 거예요. 근데 이런 모양일 때는 자 각각 산술기하를 때려서 푸는 게 나아요. 근데 니네가 딱 보기에 선생님 그러면 얘는 일단 자 보시면 B분의 A랑 C분의 B랑 똑같고 그럼 얘는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B제곱은 AC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C분의 B는 A분의 C고 대각선으로 곱하시면 C제곱은 AB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C와 B분의 A가 똑같은데 A의 제곱은 BC가 되거든요. 그럼 니네가 생각하기에 선생님 이거 다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모양을 잘 보시면 A제곱은 BC B제곱은 CA C제곱은 AB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얘를 각각 더해보면 각각 변끼리 더해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B BC CA인데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면 이게 떠오르죠.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BC CA는 0이잖아. 근데 제가 공통수학 1 할 때마다 제발 이 식을 외워라. 2분의 1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의 제곱은 0이어서 A랑 이거 각각이 다 빵이 되면 A랑 B랑 C랑 똑같은 상황이 되지.
그러면 이 셋의 산술기하가 이 등호 성립 조건이 전부 다 일치하게 되죠. 이걸 얘들아 전기에서 풀려면 완전 복잡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는 지금 센에 있는 문제예요. 제가 막 센 보고 적었으니까. 그럼 이때는 그냥 막 각각을 산술기하 때리는 거야. 2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하시면 b분의 a, c분의 b 곱하기 이거 산술기하 때리시면 c분의 b, a분의 c. 이거 산술기하 때리시면 a분의 c, b분의 a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워지고 남는 게 이거 3개 곱하면 8 루트 c분의 a. 여기서 남는 게 a분의 b. 여기서 남는 게 b분의 c니까 이게 다 지워지죠. 이때는 최소값이 8이에요. 이거를 전기해서 풀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막상 보면은 이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른 것 같지만 이식을 만족하고 이식을 만족하면 너네가 딱 이거 보자마자 각각 더하면은 이식을 딱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지. 그러면은 A랑 B랑 C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산술기하를 때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냥 자 지금 이렇게 얘도 자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A 곱하기 B는 1이고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A 곱하기 B가 4잖아요. 이럴 때는 무조건 전개해서 푸세요. 전개해서 안 풀면 답이 아닙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책에 보시면 주의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설명한 것이 되어 있죠. 오케이? 자, 이 문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얘를 봅시다. 자, 얘들아, 산술기하의 용도는 세 가지예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합이 주어질 때 두 수의 곱의 최대를 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 때 이거 진짜 많이 쓴 거예요. 니네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건데, 두 번째 곱이 일정할 때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구하는 용도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용도야. 앞으로 역수의 합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산술기하야. 이 시간 이후부터. 오케이. 2차식이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십시다. x가 1보다 클 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이 산술기하 변형식인데 얘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얘가 항상. 근데 이 식을 딱 가만히 봤더니 얘를 자 4 빼기 1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플러스 4가 되죠. 변형했지? 여기서 얘를 준 이유가 뭐겠어? x 빼기 1이 0보다 크잖아요. 그지? 근데 산술기하의 최대 약점은 뭐냐면 양수일 때만 돼, 산술기하는. 근데 왜 양수인지 저번 시간에 제가 반원 그려서 증명해 준 거 기억나죠? 반원 그렸을 때 여기가 x값이고 여기가 지금 y값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x값이랑 y값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중심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산술 평균이고 얘가 기하 평균이었죠. 노란색이. 그죠? 근데 x랑 y랑 똑같으면은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똑같아지잖아. 그지? 그죠? 그 증명해드렸던 걸 생각을 하면 왜 양수에서만 산술기하를 쓰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 조건이 없으면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산술기하의 최대 약점이야. 그런데 아무튼 x가 1보다 크다고 하였으니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역수의 합이죠. 왜냐하면 얘가 대문자 a고 얘가 대문자 b인데 여기 요 a, b에 들어갔을 때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숫자만 남는 거가 역수의 합이야. 그럼 얘
역수의 합을 구해보시면 2 곱하기 루트 4의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분의 1 플러스 4가 돼서 정말로 루트 안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숫자만 남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4니까 4 더하기 4 해서 최소값은 8이죠. 오케이? 이제 앞으로 이런 모양을 제가 역수의 합이라고 할 겁니다. 역수의 합이 뭐라고? 얘네 둘을 이 산술기하에 집어넣었을 때 계산 결과가 숫자만 남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잘 들어요. 어이구 뭐야. 그럼 여기 있는 것도 풀 수 있겠나? 얘는 얘들아 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뭐부터 봐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은지부터 보셔야 되죠. 얘는 3a랑 4b랑 똑같은 게 등호 성립 조건이고, 얘는 자 a분의 3과 b분의 1이 똑같은데 이렇게 곱하시면 a는 3b니까 얘랑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무조건 일일이 전개하셔서 푸셔야 돼요. 자, 얘는 모양을 어떻게? 3, x 더하기 2, x 더하기 2분의 3이고 얘랑 똑같으려면 여기 뒤에 마이너스 1 붙이면 되죠. 하얀색 부분이 역수의 합이지, 그지? 산술기하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갑니다. 자, 산술기하 응용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에 길이가 20m인 철망으로 막은 삼각형 모양의 박장이 있다. 이 박장의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얘들아, 이거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로 풀 수도 있죠. 아니면 연립 방정식 활용으로 풀 수도 있지. 어떻게 풀 수 있어? 연립 방정식 활용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합시다. 자, 제가 공통수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어디다 그랬어? 여러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이야. 여러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 거기를 못하면 앞으로 수학에서 답을 못 구해. 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을 구할 수가 없어. 거기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복수수하고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이런 건 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인수분해는 못하면 안 돼. 인수분해는 아무튼 자, 첫 번째 연립방정식 활용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 딱 보면은 뭐가 떠올라? 당연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아, 근데 이걸 할 수가 없네. 연립방정식 활용으로 풀 수가 없네. 박장의 바닥의 넓이를 S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네. 얘 그냥 산술기하로 풀어야 되겠네. 식 이거밖에 안 세워지잖아. 그죠? 아, 이거가 제곱이구나. 그죠? 식이 이거밖에 없고 이거 x 곱하기 y의 최대최소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없죠. 문제에서 정보가 더 이상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딱 보면 먼저 자, 산술기하를 먼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A 자리에다가 X제곱을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Y제곱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2X제곱 Y제곱인데 그치? 근데 X랑 Y는 반드시 양수니까 얘는 2XY로 나오죠. 루트를 벗겨내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의 값이 400이니까 x, y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 x 곱하기 y가 이 바닥의 넓이가 아니죠. 바닥의 넓이는 2분의 1 x, y죠. 그치? 그러면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답은 100이겠지.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자, 봅시다. 밑에 있는 거를 자, 얘도 풀어드릴게요. 자, 길이가 40cm인 철사를 모두 사용을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구역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랬어. 얘들아. 근데 지금 그림을 봤더니 자, 짧은 거를 x라고 할까요? 긴 거를 y라고 할까요? 그지? 그러면 철사가 모두 40이니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는 x가 5개고 y가 2개 있는데 이거 더한 게 40이죠. 그죠? 뭐가 주어졌어요? 합이 일정하죠. 두 수의 합이 주어졌죠. 합이 일정할 때 구할 수 있는 게 곱의 최대값 구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x 곱하기 y잖아요. 그죠? 그러면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산술기하를 대문자 a, b로 써보신 다음에 헷갈리신 분은 이 대문자 a 대신 5x를 넣어요. 대문자 b 자리에 2y를 넣어요. 그 다음에 루트 5x 곱하기 2y죠. 그죠? 그러면 요 자리가 40이니까 자, 2 루트 10 xy죠. 그죠? 그지? 그럼 이거 두 개 지워지면 20이 되고요. 양변을 제곱하세요. 그러면 10xy는 작거나 같다 400보다가 되고 xy는 4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40이죠. 근데 그때의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어. 근데 산술기하식을 보시면 산술기하에서 반드시 최대 최소는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랑 똑같은 것이니까 얘가 A고 얘가 B죠. 5X랑 이 Y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5x 자리에다가 2y를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2y를 집어넣으면 4y가 40이 되고 지금 얘들아 가로의 길이가 y잖아. 그지? 그러면 y 값은 10이죠. 그지? 4y가 40이니까 y 값이 10일 때가 등호 성립할 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짐작하시겠지만 문제는 도형으로 나와요. 이렇게 무조건 도형으로 나와서 밑에 있는 것도 풀어드릴게요. 자, 봐봐. 자, 얘들아 이 그림은 우리 곱셈 공식 할 때부터 되게 많이 나왔잖아. 반원에다가 직사각형 집어넣은 거. 그지? 자, 보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3인 자 반원이 있고 여기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거의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와 얘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보세요. 왠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것 같으니까 여기를 빨간색을 X로 갈게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Y로 갈게요.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세우면 얘들아 얘가 지금 1이니까 여기가 2루트 3이면 이 하얀 선분도 2루트 3 되겠죠. 그지? 그러면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루트 3의 제곱 식 하나 뽑아냈어요. 그지? 이거 계산하시면 뭐예요? 12예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한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자 넓이가 최대래. 근데 그림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직사각형은 여기 길이가 2x죠. 그지? 왜냐면 제가 여기를 x로 잡으면 여기가 2분의 1 x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쓸 때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일부러 x로 잡은 거야. 그러면 넓이 같은 경우에는 2xy가 최대라는 거죠.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죠. 자, 그러면 산술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대문자 A 자리에다가 X제곱 집어넣고 B 자리에다가 Y제곱 집어넣고 자 여기 X제곱 Y제곱인데 X랑 Y는 보시다시피 반드시 양수잖아 그치? 그 여기 X, Y가 되겠네 그치 얘들아?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12가 2XY가 아이고 2XY가 12보다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값을 가잖아요 그죠? 그치? 그치? 근데 넓이가 최대일 때의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물어봤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해? 2x 플러스 y죠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잖아 그치? 그러면 자 봐봐 그럼 뭐야 x랑 y랑 똑같을 때니까 아니지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x랑 y랑 똑같을 때 등호죠 그치? 그러면 자 x랑 y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x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10이고 2x제곱은 10이고 x제곱이 6이어서 x도 루트 6 y도 루트 6일 때가 최대인 거지 그러면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니까 자 x에다가 루트 6 y에다가 루트 6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루트 6이어서 답은 6 루트 6이 되겠지 얘들아 산술기하는 항상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최소 갖는 거야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얘들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자 이거 좀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봐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제곱의 합과 ax 플러스 by가 1차식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a하고 b는 숫자야 a하고 b는 숫자고 x하고 y는 문자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거를 써놓고 문제를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x랑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기본 전제가 근데 음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용도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일정하면 1차식의 봐봐 여기 있는 이 식이 1차식이지 ax 플러스 by가 1차식이지 여기 있는 1차식의 최대 최소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차식이 주어지면 자 1차식이 일정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여기 배우고 나서 뒤에서 안 써.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서 답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먹어도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런데 산술기하 평균은 교육과정이야. 산술기하 평균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근해 공식처럼. 자 보세요. 이 문제 풀려면 그냥 쿨하게 이 식을 먼저 써요. 이렇게. 근데 이 식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 녀석의 등호는 어디에서 성립하니?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a분의 x와 b분의 y가 똑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a하고 b가 뭐 숫자니까 자 봐봐. 여기 식이 하나 있네. 그지? 그러면 a 자리에 4가 들어가고
B 자리에 3이 들어가잖아. 그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는데 a가 4니까 이거 4의 제곱이고 b가 3이니까 이게 3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거 25잖아. 앞에 거, 그지? 16 더하기 9니까 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4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 그러면 4x 플러스 3y는 작거나 같다. 얘가 뭐야? 얘를 내가 t라고 한다면 t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는 10하고 마이너스 10 사이일 거 아니야. 근데 t 자리에 1차식이 들어가는 거지, 얘들아. 그럼 여기가 1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만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에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보시면 또 이제 두 번째 거 여기다 풀게. 자, 두 번째 거 여기다 풀게. 쿨하게 이거 먼저 써 그냥. 근데 어쩌면 학교 선생님이 코시 슈바르즈 무등식 시험 문제 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상 대부분 한 문제는 내는 것 같던데. 한 문제는 내시는 것 같더라고. 자, 봐봐. 5x 플러스 12y가 나오지. 여기 모양에서 이거 들어갈게. 5x 플러스 12y의 제곱이고, 그럼 5가 a가 5잖아요. b 자리에 12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뭐야? 얘네 둘은 13의 제곱이지.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은 13의 제곱이잖아. 피타고라스 수잖아. 그럼 13의 제곱이 169거든. 이렇게 되고 요 자리에 그렇지. 여기 13이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13의 제곱. 그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아. 최소값은 1이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은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쓴 다음에 A하고 B에 해당하는 거를 문제에 주어진 1차식 보고 꼴 맞추기 하시면 돼요. 자, 해보시고요. 자, 해봅시다. 문제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둘레의 길이.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 어머,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다 이렇게 연장을 하면 요것도 2cm가 되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 빨간색이 x고요, 노란색이 y가 되겠네. 그죠? 그럼 니네가 이거 보고서 세울 수 있는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그치? 자, 근데 이거의 둘레의 길이는 뭐야? 2x, 2y지. 그치? 그러면 에이씨 뭔지 모르겠지만 산소기에 한번 적어볼까? 여기 있는 모양에서 얘가 들어갈 자리는 여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둘레의 길이는 2x 플러스 2y지. 그러면은 여기 a가 2가 되고 b도 2가 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여기 16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근데 a가 2잖아요. a가 2니까 4. b도 2잖아요. 4. 그치? 16 곱하기 8이죠. 16 곱하기 8이 뭐예요? 네? 128. 그러므로 2x 플러스 2y의 제곱은 128이고 2x 플러스 2y는 자, 루트 128이 뭐예요? 8루트인가요? 그죠? 8루트 2와
마이너스 8 루트 2라고 하면 틀리겠지? 왜 틀릴까? x랑 y는 양수죠. x랑 y가 양수라서 만약에 서술형이면 여기 바꿔야 되겠지. 0보다 큰 걸로. 이걸 안 바꾸면 다 틀리겠죠. 다시. 원래는 산술기가 여기서 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2x, 2y는 작거나 같다 8 루트 2고 여기를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 x랑 y는 절대 빵도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최대값만 물어본 거지. 8 루트 2 그치 처음엔 어려워. 절대분식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자꾸 하면 늘어.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냥 연습 문제는 스텝 1까지만 푸시고요. 시간이 애매하게 남네. 산술기하는 중요하니까 여기 좀 풀어줄까? 자 보세요. 스텝 2를 풀어줄게요. 그럼 또 집합명제는 제가 나중에 풀어줄게요. 자 일단 세 명제 ABC에 대하여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며 근데 왜냐면 절대분식은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쓸 거라서 좀 애들 많이 어렵지? 봐봐. 자 얘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그럼 이 녀석의 대우는 A, B, C 중 적어도 하나가 짝수잖아요. A, B, C 중 적어도 하나 짝수가 되는 케이스는 7개지. 7개죠. A, B, C 짝 2개, 홀 하나. 그지? 7개 나오죠. 그지? 근데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3개 모두 홀수인 게 부정이죠. 그죠? 이거에 대우를 쓰시면 자 A, B, C 모두 홀수이면 이 녀석의 지금 대우 명제를 써드리는 거예요. 홀수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 아니다.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A, B, C가 모두 홀수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A를 2k 2k-1 B는 2m-1 C는 2n-1이고 KMN은 자연수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k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m 빼기 1의 제곱은 2m 빼기 1의 제곱인데 그지?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4 k제곱 빼기 4k 플러스 1 4 m제곱 빼기 4m 플러스 1 근데 이쪽에 있는 2m-1의 제곱이랑 이거랑 지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를 하시면 4 k제곱 m제곱 빼기 k 빼기 m 플러스 2죠. 그지? 그지? 그런데 2n-1의 제곱은 4n 제곱 빼기 4n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4의 n 제곱 빼기 n 플러스 1이지. 근데 니네가 알고 있잖아. 4k하고 4k 플러스 1하고 4k 플러스 2하고
4K 플러스 3 얘네끼리는 다르지만 그제? 얘네 둘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얘는 뭐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되는 수지. 얘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되는 수죠.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477번을 형광펜으로 두르세요. 형광펜으로 두르시고 만약에 RPM 숙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RPM에도 나올 겁니다. 이게 자 봅시다. 선생님 당신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합이 일정하면 고배 최대를 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배신감이 들죠. 어이씨 합이 일정한데 합의 최대야? 그 뭐가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데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건 뭐예요? 루트가 마음에 안 들지.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 지금 뭐냐면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인데 루트가 불편하니까 얘를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3x 더하기 2y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고 2 곱하면 2 루트 6xy 이렇게 되죠. 여기서 곱셈공식 못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런데 요 값이랑 요 값이 똑같네요. 그죠? 그런데 자 봐봐. 지금 보시면 요 값은 16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 루트 6 xy가 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빨간색이야. 근데 루트가 있어서 불편해서 지금 제곱을 시킨 거야. 그치? 근데 이 앞에 있는 값은 고정되어 있죠. 근데 이 식 전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노란색이 최대가 되면은 이 식 전체가 최대가 되죠. 이해합니까? 다시 요 빨간 동그라미는 지금 16으로 바뀌었잖아. 이 식의 값은 16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거잖아. 근데 이 식 전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치? 그러면 이 식 전체의 최대값에다가 루트 씌운 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지. 그치? 원래 있는 값을 제곱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는 노란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외우고 있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 구하는 게 맞는 거죠. 첫 번째, 합이 일정하면 곱의 최대니까 얘가 16이고 이거 두 개 약분하시면 약분을 하고 양변 제곱을 하시면 6xy가 작거나 같다 88에 64. 그러면 6xy의 값이 64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6xy의 최대값은 64인 거지. 이거를 수직선에 그려보면 자 여기가 6xy면 6xy가 64보다 6x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64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64가 최대잖아. 등호일 때 최대치로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노란 녀석의 최대값이 64니까 자 이걸 계산하시면 16 더하기 28에 16이죠. 그러면 32지. 그치? 그치 얘들아? 그러면 뭐가?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의 최대값이 32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구하는 거는 3x 플러스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최대값은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루트 30이 돼서 뭐예요? 4루트인가? 그죠? 4루트인가 답이. 내용 정리돼요? 이 문제는 학교 시험 1순위예요. 이 문제가 없는 책이 없어요. RPM에도 있을 거고, 스네도 있을 거고, 마플 시네즈도 있을 거고, 모든 EBS 교재에 항상 나오는 학교 교과서에도 있을 거예요.
잘 필기하시고요. 자, 478번 갈게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는데, 야,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 똑같겠냐? 야, 씨. 근데 이게 세 개니까 전개할 수가 없잖아요. 전개하면 식이 개 복잡하겠죠. 그러면 일단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1이 a분의 2b랑 똑같은 거니까 a는 2b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1은 b분의 c니까 b는 c예요. 이 녀석의 등호 성립 조건은 1은 2c분의 a니까 a는 2c예요. 근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c하고 2b랑 똑같죠. 그지? 여기다가 2c 집어넣으니까. 근데 a가 이거라며. 근데 b랑 c랑 똑같다며. 그죠? 그럼 이거 그치. 이럴 때 등호가 성립하죠. 그럼 얘는 각각 때려야 돼요. 2 루트 1 곱하기 a분의 2b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 곱하기 b분의 c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 곱하기 2c분의 a예요.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써보면 a분의 2b b분의 c 2c분의 a. 그럼 이거 다 지워지죠. a랑 a 지워지고 b랑 b랑 지워지고 c랑 c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잖아요. 그럼 이거의 최대값은 8이겠죠.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a랑 이 b랑 이 c랑 똑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예요. 자, 479번 볼게요. 어머, 얘가 허근을 갖는데. 그럼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잖아. 얘가 허근을 가지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짝수 판별식이 1 빼기 a가 뭐야? 0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a가 1보다 큰 거네? 근데 이 식이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한지 알겠죠? a 빼기 1이 밑에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바꾸면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4고 얘랑 똑같으려면 플러스 1 돼야 되죠. 그럼 앞에 있는 하얀색은 역수의 합이지? 역수의 합이니까 자, 2 곱하기 루트 a 빼기 1 a 빼기 1분의 4 더하기 1이거든요. 이게 지워지거든. 그러면 2 곱하기 2는 4니까 4 더하기 1은 5죠. 그러면 최소값은 5죠. 그지?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그때의 실수 a 값을 n 값을 꼭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두 개가 똑같을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지? 선생님, a 빼기 2라고 a 빼기 1분의 4랑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그럼 항상 산술기하는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 최소로 갖는 거야. 그럼 얘가 일로 가면 a 빼기 1의 제곱은 4인데 a 빼기 1은 2도 되고 a 빼기 1은 마이너스 2도 되거든요. 근데 a 빼기 1이 양수라 하였으니 얘는 지워야 되죠? 그러면 a 값이 3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값 a는 n 값은 3이죠. 그래서 5 더하기 3에서 최종 답은 8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최대 최소만 물어보지 않고 등호 성립 조건을 아는지 반드시 물어봐요. 오케이?
자, 얘들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잊어먹어도 좋아. 산술기하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거의 근해 공식급이에요. 근해 공식. 알았지? 산술기하. 자, A랑 B랑 양수래. 딱 이게 힌트야. 에휴, 산술기하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물어봤어. 근데 얘는 얼추 봤더니 등호 성립 조건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전개를 할 겁니다. 이거 두 개 하시면 4 빼기 B분의 4A, 얘네들이 곱하시면 A분의 9B, 얘하고 얘랑 곱하시면 플러스 9예요. 그럼 얘는 13 빼기, 그치? 13 빼기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9B가 되거든. 근데 이 값이 항상 스몰 n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13은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노란색에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노란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13 빼기, 이제 슬슬 암산되지 않니? 이거 두 개 루트 안에 들어가면 4하고 9만 남지.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9B 하면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치? 4, 9, 36이니까 루트 36이니까 13 빼기 2 곱하기 6 해서 1이죠. 그치? 그러면 요거의 값이, 이거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M값은 뭐예요? M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이거를 정리한 녀석이 1이 나왔잖아, 최소값이. 이렇게. 자, 보세요. 어머, 뭐야? 그리면 안 줘. 그리면 안 줘요. 그러면 안 주고 너네 스스로 그려서 알아서 풀어라 겁니다. 너네 스스로 그려서. 자, 두 양수라는 말 자체가 힌트야. 아, 이거 산술기하로 푸는구나. 좌표 평면 위에 A, B를 지나고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이 헐 직선. 자, 그럼 한번 상황을 그려보자, 얘들아.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A랑 B가 양수니까 P라고 하는 점은 일사분면 위에 점일 거 아니야? 그지? 일사분면이잖아, 그지? 근데 OP니까 이렇게, 그죠?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일 때 R이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그러면 OP하고 수직인 직선은 뭐냐? 자, 이 점 P를 지나면서 OP하고 수직인 직선을 그려야 되겠네, 그치? 보이니? 그러면 Y축을 좀 크게 키워볼까요? 선생님 그랬잖아. 문제를 일부러 스스로 그림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있는데 OP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P예요. 이 P라고 하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이죠. 그지? 자,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니까 여기가 Q예요. 그랬을 때 R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O, Q, R. 그럼 얘들아, 얘는 몇 사분면에 있겠어? 아니, 얘는 어디에 있겠어? X축 위에 있죠? 그럼 R은 대충 어디 있겠어? R은 대충 여기 있겠지 뭐. 그지? R이 마이너스 A분의 1,0인데 우리한테 자, 삼각형 OPR.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착실하게 좀 했기 때문에, 그죠? 제가 도형의 방정식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거기를 착실하게 했던 친구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자, 보세요. 공통수학 2의 메인은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집합 명제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
합집합이 뭔지, 교집합이 뭔지, 필요 조건이 뭔지, 충분 조건이 뭔지 그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절대부등식은 산술기하만 좀 기억하면 돼. 산술기하. 그러니까 공통수학 2의 메인은 도형의 방정식이고 요 다음에 나오는 함수를 다시 배우거든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라고 하는 걸 배워요. 그 두 개가 메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점수 100%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5등급 체제에서 3등급 이상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다 3, 4등급 나오실 거예요. 5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에서 아마 다 3, 4등급 나오실 것 같은데 1등급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 아니다. 1등급은 뭐 한두 명 나올 수 있겠다. 한두 명은 나올 수 있겠는데 나머지는 다 2등급도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즉 상위 30%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꼬라지로는 지금 이 꼬라지 오케이?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진짜로 얘기하는데 3월달에 영어 수학 공부할 시간 없어요. 3월달부터 진짜 항상 모든 공부는 수학 공부는 겨울방학 때 몰아서 하셔야 돼요. 겨울방학 때 2달 동안 바싹 공부한 거 가지고 1년 긁어먹는 거야. 2학년 때나 3학년 때도. 학기 중에 영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맨날 수행평가 해야 된다고.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말한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거부터 구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R은 구했고 원점을 아니까 Q를 구해야 되잖아. Q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연두색은 자 OP의 기울기 자 OP의 기울기는 뭐야? 요 그림에서 OP의 기울기가 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OP의 기울기 그죠? A분의 B죠. 그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지. 중학교 때부터 내가 맨날 이걸 연습시켰잖아요. 그죠? 그럼 연두색은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지. 그죠? 근데 어디를 지나? A, B를 지나죠. 그럼 연두색은 Y 빼기 B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빼기 A지. 연두색 직선이. 그죠?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얘네들이 곱하면 B분의 A 제곱이고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Q의 좌표는 이거지. Q의 좌표는 0, B분의 A 제곱 플러스 B죠. 그지? 그러면 자 잘 들어. 자 삼각형 OQR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지만 이 길이는 A분의 1이죠. A분의 1 곱하기 얘가 높이죠. B 플러스 B분의 A 제곱이지. 그지? 해보자! 자, 얘랑 곱하면 이 A분의 B가 되고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이거 두 개 하나 지워질 거고 B분의 2A가 되지. 그죠? 빠르니? 여기 2분의 1이니까 이게 A분의 2잖아요. 2A분의 1이잖아요. 얘네들이 곱하시면 이거고 얘하고 얘랑 곱하면 아니구나. 얘랑 곱하니까 2B분의 A인가요? 요거랑 이거랑 곱하면? 맞지? 근데 이 모양이 왠지 역수의 합이죠. 산술기야 2A분의 B 곱하기 2B분의 A. 니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역수의 한 모양이 나오면 무조건 산술기야 쓰는 거야. 무조건. 2차식은 최대 최소,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두 개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자 여기가 2 곱하기 루트 4분의 1이니까 나오면 2분의 1이어서 1이죠. 넓이의 최소값. 그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산술기하는 그냥 좀 중요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477번이에요. 아셨죠? RPM 풀면 나올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